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입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죠. 정말 배당의 계절이 왔구나 싶을 정도로 오늘 서울에는 첫눈이 펑펑 내려졌습니다. 오늘 통신과 은행처럼 전통적인 고배당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온 통신 관련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30일 동안의 통신업들 기간 수익률입니다. LG유플러스가 19% 가까이 올라줬고요. 또 KT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SK텔레콤 역시 4.11% 오르면서 통신 3사가 모두 이렇게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왜 올랐나도 우리가 짚어봐야겠죠. 통신주의 상승 재료는 바로 기대감에 있었습니다. 먼저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다시 재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우리 배당 높은 통신주들 편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왔고요. LG유플러스와 KT는 연고점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대감은요, 바로 통합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의 CEO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통신요금제 새롭게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통합요금제는요, 요금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습니다. 요금 역전 현상이 무엇인지 잠시 짚어보면요. 5G를 지원하면서 요금제를 비싸게 받았는데 이 5G가 지원되는 환경이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G 요금제의 가격을 낮췄더니 더 느린 LTE 요금제가 오히려 비싸지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 당연히 해결해야겠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통신주의 상승 재료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12월에 통신주들 잘 갈 것이다. 증권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쏠릴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통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막으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 단통법. 이 지원금 제도 앞으로 상한 규정들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하지만 전기통신업체들의 이관에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졌는데요. 이 하나증권 유통시장 변화를 감안했을 때 단통법이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단통법이 개정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전망 나온 것은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미 중에서 네트워크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5G 어드밴스드 기술은 5G가 6G로 가기 전 그 사이 단계를 말합니다. 그 기술이 도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과 미국의 대형 통신사인 T-모바일이 이 5G 어드밴스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5G 어드밴스드를 언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패권의 경쟁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짚어갈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정책에서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요금 인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다면 이제는 통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12월의 통신주 이슈는 바로 배당 기준일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배당 기준일 원래는 12월쯤에 있었기 때문에 12월에 배당락 우려가 크게 들어오면서 이 배당을 받지 않고 매도하는 수급까지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배당 기준일이 내년 2월로 변경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조금 해소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연말이 가면 갈수록 안정적인 가치주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경기 부진으로 인해 통신주에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업 앞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5년, 2026년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2025년 가을에 가장 큰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5G와 LTE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통신사에서 가장 큰 이벤트 바로 이 경매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주파수를 새롭게 부여받으면요, 이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감안해서 요금제를 조금 상향 조정해도 감안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하거든요.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주이익 환원 규모가 증가된 데에 비해서 사실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더 오를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6년부터 통신업계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은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탑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가 12월에 탑픽으로 꼽혔는데요. 목표가는 13,000원입니다. 이익 감소분에 대해서 약간의 공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통신 3사 중에 2025년에 가장 크게 이익이 날 곳은 바로 LG유플러스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또 KT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인데요. 2025년에 실적이 굉장히 호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전에 구조조정됐던 KT의 사례를 보면 모두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도 기업 체질을 변화시키고 또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도 보시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제시됐는데요.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 기조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줬고요. 또 주주익 환원 금액에 비해 아직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니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주 리포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새로운 서비스까지 기대되고 있는 통신주인데요. 우리가 투자 전략 더욱더 면밀히 살펴가야겠죠. 그 부분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살펴보셨습니다. 통신주,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조용한 강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도 이 통신업들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지 이사님과 한번 해답을 풀어볼게요. 자, 고일까, 스탑일까, 아니면은 홀드일까, 건널까 말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고의견인데 바뀌었어요? 고의견인데 네. 일단은 오늘 통신주 이렇게 들썩거리는 거 보고 잠시만 쉬어가자. 쉬어보자. 잠시만 쉬어가자. 그리고요. 네. 방송에서 네. 이렇게 종목이라든지 업종 떠들 때는 사면 안 돼요. 아, 그건 맞죠. 이게 고점이에요. 네. 그게 단기 고점이에요. 저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정말 네. 죄송한데 이럴 때는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되고 일단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네. 조정을 기다리세요. 조정을 기다리시고 지금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떠들 때는 안 됩니다. 통신주가 오늘 처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전부터 상승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신고가 랠리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과연 지금 자리에서 사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 들긴 하는 고민이 합니다. 들 수밖에 없는 네.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런 듯하면은 산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산업적으로. 참 통신은 정말 좋은 사업이죠. 왜냐하면은 자발적 소비가 되잖아요. 그럼요. 제가 계속 제가 앵커님을 네. 좀 써라, 데이터 좀 써라 이렇게 네. 부추기진 않잖아요. 알아서 데이터 써주고 요금 내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이 자발적 소비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안정적인 어떤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맞아요. 영업이익 기반에서 네. 현금이 정말 짱짱하게 들어오는 산업. 그러면서 5%가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한 10% 배당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배당 자체가 네. 적다 오히려 버는 돈에 저는 비해서. 5%좀 작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충성 고객이 그만큼이나 많은데 배당 5%는 너무 작지 않나요? 뭐 만약에 이 현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네. 충성 고객들, 자발적 소비 이렇게 잘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산업입니까?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이 네 가지는 정말 자발적 소비가 일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정말 이건 돈이 많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고할 수 있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기다리는 호흡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그 리포트에서도 주파수 경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저는 시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할까 공부를 해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사님 혹시 조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주파수라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LTE 대역대가 틀리고 5 대역대가 틀리게 되는데 네. 근데 앞으로는 이 주파수를 얼마만큼 이제 할당을 받냐에 따라서 5G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제 얼마만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속도가 빨라진 속도 내에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초월한 연결, 그러니까 초월한 연결 표현이 맞나요? 아무튼 연결에 대해서 무한하게 연결될 건데 그 속에서 A와 B 사이였던 데이터 전송이 앞으로 계속 많아지게 될 건데 그러면은 데이터 주파수 대역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파수 대역대를 얼마만큼 잘 받냐에 따라서 5G에서 파생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이게 시너지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좀 미국 쪽 이야기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미국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랑 엮어서 통신주 바라봐야 된다라는 모멘텀까지도 시장에 통신 관련한 재료들 최근에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통신사는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SK텔레콤이 됐던 그렇진 KT가 됐던 않겠지만. 가입자를 네. 모집하게 되면은 그래야 돈 그러진 되지 않겠지만 않을까요? 뭔가 네. 이제 모멘텀이라는 게 네. 있으니까 뭔가 혹시나 하는 그런 또 시장 기대감이 있긴 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간접적인 연결고리 이렇게 봐야 간접적 되는데, 연결고리 그렇게. 통신 네. 서비스 어쨌든 성장을 구축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구축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너지 효과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어떤 부분을 예를 들게 되냐면은 일단 미국 쪽에서 많이 한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병됐을 때 밀 수출이 차단이 되게 되면은 공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 공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에 관련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우리나라 비료 관련 그렇죠. 종목들이 관련주 가는 올려는 거잖아요. 거죠. 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사료가 그쪽에 사용되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니니까 예, 그런 아니지만은 모멘텀으로는 착용할 그런 수 연결고리를 있다. 만들어 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통신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홀드라는 의견은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신하면은 3사가 딱 떠오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3사 중에서 우리 또 키 종목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떤 종목 오늘 키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통신주를 네.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간다. 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탈통신 이게 네. 얼마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요 중요하죠.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KT. KT 쪽. 네네.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까요, KT? 뭐 우선 통신 사업은 뭐 논의하겠습니다. 음. 논의를 하고 우리가 잘 아시피 KT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K뱅크가 또 자회사거든요. 아, 맞죠. BC카드가 또 자회사예요. 금융산업을 하고 있죠. 그럼 이쪽은 또 통신과 연결해서 뭐가 할 수 있습니까? 핀테크, 진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호텔 레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KT 에스테트라 그래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통신사들이 KT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성장 동력을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면 AICT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네. 사업 앞으로 진행해 나갈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트렌드는 AI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대용의 어떤 그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은 이 대용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결국 데이터 센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KT 같은 경우는 MS와 같이 그런 사업들 진행해 나갈 것이고 통신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앞으로도 전체 매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탈통신을 하게 되면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게 많이 좀 부각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뭐 통신주는 겨울에 항상 이게 나오면서 이제 배당주 얘기 나오잖아요. 배당주 이야기는 나오는데 배당락 리스크가 또 사라졌어요. 그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님? 네,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이었던 지금 정도의 시장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배당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되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리스크 완화 이런 관점에서 보게 그쵸. 된다라면은 배당주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배당도 좋은데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KT나 뭐 통신주들이요. 네. 일단은 이제 KT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좋은 호재네요. 네, 그렇죠. 자사주 소각을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미국은 주식수를 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당 돌아갈 수 있는 주식수를 줄이게 되면은 주당 돌아가게 되는 순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배당을 많이 한다는 전제를 깔고요. 깔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자사주 소각을 왜 좋아하냐면은 세금 부담 없는 주가 부양. 배당을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은 세금 부담 없이 또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또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배당은 많이 못하더라도 자사주 소각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KT도 그렇고 이제 몇몇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이야기들은 그래도 조금 예전 시장 대비해서는 좀 빈번해진 것 같기는 해요. 주주 환원에 관한 인식들이 좀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LG U+도 AI 데이터 센터 건립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KT도 좋지만 U+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같은 맥락에서 봐도 괜찮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통신주를 아, 좀 좋아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모 뷔페를 갔는데 내가 좀 먹을 거리가 많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제가 먹을게요. 내가 먹고 싶은 네. 것들이. 많으면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KT입니다. 아, 그래서요? 먹거리가 네. 많잖아요. 아, 먹거리가 많으니까. 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LG U+만 하는 네. 것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SK텔레콤도 SK도 하고 하고 다 KT도 하고 하지만. 다 하지만은 거기에 번외로 오. KT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금융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부동산 관리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가 플러스 해가지고 클라우드 사업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음. 앞으로는 어차피 데이터 센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도 아마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쿠콘이라든지 파수 같은 종목들이 부각이 된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통신 금융 쪽은 굉장히 강한 흐름 네네. 보여줬는데 반면에 이제 반도체 투톱들 또 이제 하락이 나와주는데 그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죠? 조금 이사님께 구체적인 전략 이 김에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락 언제 멈출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락은 먼저 뭐 주가 그럼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네. 농담이 아니라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 그리고 반도체가 하락한 이유는 이거 명백하잖아요. 네. 칩스법. 일단은 반도체가 하락한 이유는 칩스법이잖아요. 명확해요. 그죠? 네. 악재가 그러면은 명확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 도지에 상황이잖아요. 있는 사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은 이거를 철회를 할까요? 철회를 안 할까요? 철회를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게 선반영 되기를 오히려 기다려야 낫다. 되겠죠. 오히려 네. 낫다. 선반영.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냥 계속 발목 잡히겠구나라고 어.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은 좀 편해집니다. 아, 편해지고 그리고 또 별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웬일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정말로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살짝 기대를 했어요. 저도요. 근데 아마 오늘 또 매도 전환됐을 거예요. 아, 지금 매도 중입니다. 그죠? 아. 끝나고 봐야겠긴 하겠는데요. 네, 매도 그래서 중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는 외국인이 매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일단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매도가 좀 매도 힘이 약해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매도 힘이 완화가 되는 시기, 매도에서 매수 전환되는 시기, 그걸 저도 뭐 3월 13일 딱 이렇게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저도 안 됩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언제 완성이 될까를 저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이제는 삼성전자 상승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반도체 덜 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지 죄송하지만 점쟁이처럼 날짜를 콕 찍어서 그쵸. 좀 무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많은 시장의 네. 예측들이 있지만 그게 다 들어맞지는 않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환경도 봐야 될 것 같고 자사주에 관한 이슈 삼성전자 카드 내놓았음에도 그게 사실 상승이 얼마 가지 않고 또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한다라는 게 참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회사님. 그러니까 그것도요. 그 약간 요것도 약간 우스갯소리 하자면은 제가 어릴 때 그 젊을 때 네. 자주 했던 게임이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해봤습니다. 그죠. 네. 그 무한대 보면 쇼미더머니가 있잖아요. 네. 무한으로 이제 돈이 네, 네. 미네랄이 양성이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사주 매입이 무제한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큰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니죠. 정말 1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10조라는 금액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효과가 단기에 끝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어떤 종목을 찾아봐도 자사주 매입으로 추세적 상승 같은 종목은 단언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좀 섹터를 좀 더 짚어보고 싶은 네네. 게요.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쪽의 탄력들 네네네.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좋고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이사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결론은 보는 게 맞다. 계속 일단은 네, 주도주다.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 최근에 와서 AI가 다시 이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조용하던
의료 AI도 들썩거리고 들썩거리고 그리고 맞아요. 다시 한번 한국 컴퓨터라든지 폴라리스 AI, 오피스는 종목 들썩거리잖아요. 자, 과거로 가볼게요. 작년 상반기 때 2023년도 상반기 때 한번 잘 보세요. 그때 AI가 처음 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AI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속에서 의료 AI가 제일 강세를 보였어요. 거의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소환을 하냐면은 그때의 기억이 제가 봤을 땐 다시 되살아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테슬라와 연관성 있는 폴라리스 그룹주가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기 뭐 썰뚝 이런 종목들도 그와 연관된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를 보자. 머스크 수혜들은 무조건 봐야 돼요. 보자. 무조건 네.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AI도 어쨌든 머스크가 묻어 있고 트럼프가 묻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